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갭 투자, 매체까지가 안전할까?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한 가지 할까요?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아파트를 매체 사는 것까지가 안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물론,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경제학 공부를 다소 좀 하신 분이라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한계 효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 갭 투자의 안전한 투자의 개수를 한계 효용의 법칙을 응용해가지고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다다익선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이 사자성어의 그 유래를 본다면 한 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천하를 통일하게끔 만들어준 이 한신이라는 그 공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방이 한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인은 얼마나 많은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있겠나? 이에 한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그대는 얼마나 많은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있겠는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10만 명의 장수감인 나의 신하, 나의 포로가 되었는고? 그건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라 장수의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신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나오죠. 그게 바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라는 겁니다. 다다익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다익선, 이 단어가 좋은 단어죠. 일단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또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고, 또한 행복이나 또 선의, 또 좋은 마음씨, 또 노력하는 거, 성공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다익선,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나쁜 부동산, 안 올라가는 부동산, 또 사기당한 부동산, 그런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다익선에서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좋은 부동산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나쁜 부동산은 무무익선, 즉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갭 투자인데요. 이 갭 투자는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이 갭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갭 투자,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냥 막 사들여. 요 아파트도 사고 저 아파트도 사고, 또 전세금이 올랐다. 오른 전세금을 가지고 또 요 아파트 사고 저 아파트 사고,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샀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상승할 시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각각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 올라간다면 그것처럼 또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쁜 거 아닌가요? 내가 아파트를 많이 샀는데 그 아파트들이 다 올라갔어. 그럼 얼마나 기쁜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놓인다면 매매 가격 떨어지죠? 전세 가격 떨어지죠? 그러면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도를 맞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 시기이든 부동산이 하락 시기이든 간에 상관없이 안전한 투자,
그것은 없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갭 투자에 있어서는 이 투자한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나치게 많으면 상승 시기에는 많은 이득을 보지만 하락 시기에는 내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갭 투자의 경우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투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아주 궁금하다는 거죠. 이를 경제학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정답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계효용은 뭐냐라는 것은 어떤 재화가 소비될 경우에 최후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만족을 한계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재화를 소비할 경우에 느껴지는 만족도가 반복될수록, 즉 소비를 계속할수록 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거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갈증도 나고 배도 고팠는데 이 사과를 먹는 순간 얼마나 맛이 좋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먹는 순간 총 효용 곡선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계 효용 곡선도 만족한다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또 하나 먹었어요. 두 번째 사과를 먹었어요. 그때는 총 효용 곡선은 올라가지만 한계 효용 곡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과를 내가 5개째 먹는 순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배도 고프지 않아요. 또 그때는 목도 마르지도 않아요. 근데 사과 5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으삭으삭 먹는 순간 총 효용 곡선 만족도는 줄어들고 한계 효용 곡선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 투자의 한계 효용의 법칙, 이걸 놓고 본다면 먼저 상승기예요. 내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를 샀다. 부동산 상승기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총 효용 곡선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내가 아파트 개수를 많이 산 만큼, 내가 아파트를 많이 산 만큼 그러한 개수만큼 총 효용 곡선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용 곡선이 올라간다, 가격이 상승한다, 수익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매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매번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먼저 빨간색 총효용 곡선, 우리가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급락을 한다고 하면 총효용 곡선 또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비량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 효용 곡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요, 한계 효용과 총 효용 곡선이 바닥이므로 갭 투자자들은 팔려고, 매도하려고 매물들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한 아파트에 세입자들이 있는데 전세금마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갭 투자자는 떨어진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다면 모든 곡선이 총효용 곡선이 됐든 한계 효용 곡선이 됐건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하락기에 있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갭 투자의 개수는 몇 개냐? 과연 몇 개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몇 개의 아파트를 사는 게 안전할까? 이거 참 궁금하시죠? 물론 이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또 다 틀려요. 또 사람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방어적인 성향이 있죠. 또 사람마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
조금의 위험도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투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이론으로 갭 투자 개수에 대한 안전한 그런 포인트, 그런 이론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총효용 곡선과 이 소비량이 적당한 선에서 만나는 일치하는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녹색과 녹색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점이 바로 녹색과 녹색이 만남으로써 A라는 지점이 바로 갭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 개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의 특징, 요 A 점의 특징으로 본다면 소비량이 더 증가돼도 총효용 곡선이 그다지 높게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적당히 매수를 줄이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A점이 갭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A점 곡선만큼 매수를 한다면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갭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매매 금액의 하락도 있고 전세 금액의 하락도 있는데, 저는 매매 금액 하락과 전세 금액 하락, 물론 두 개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개 다 무섭죠. 하지만 매매 금액보다 저는 전세 금액의 하락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매 금액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부동산은 오르겠지라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전세 금액의 하락은 2년마다 한 번씩 혹시 전세금이 떨어진다면 세입자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즉 실제 내 통장에서, 내 계좌에서 세입자 계좌로, 세입자 통장으로 돈이 입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안 팔으면 돼. 하지만 전세금이 떨어졌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므로 저는 매매 금액보다 전세금 하락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전세금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세금이 2억인데요. 전세금이 만약에 1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3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세금이 떨어진 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줄 그런 여유 자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여유 자금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 부동산은 경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전세금 하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전세 하락률은 과연 몇 %일까? 요거 또한 궁금하게 생각하시죠? 과연 내가 집을 몇 채가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세금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몇 %의 여유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통상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전세금은 떨어져도 10% 내외다. 즉 현재 전세금이 2억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시세가 2억인데 1억 8천에 전세를 내놓으면 거의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불경기일 때는 약 20%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전세금이 2억이라면 1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10 내지 15% 정도 선에서 이제 전세금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요 지역이 갑자기 대단지가 갑자기 입주를 한다. 또 5천 세대가 입주를 한다. 2천 세대가 입주를 한다. 또 한꺼번에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 요럴 경우에는 전세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대
20% 선에서 거의 전세금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997년도 하반기 또 2008년도 같은 외환위기급의 무슨 태풍이 다가왔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한 40%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안전한 갭 투자의 개수를 한번 공식으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여유 자금에서 빼기 총 전세금의 20%라는 거죠. 즉 현재 제가 여유 자금이 1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제가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유 자금 1억에서 총 전세금의 20%, 즉 전세금 1억을 제가 세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3억이 되겠죠. 요 3억의 20%는 6천만 원이 되겠죠. 즉 내가 현재 여유 자금이 1억이고 총 전세금의 20%가 6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금액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자금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금 1억짜리 아파트를 세 채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위험에 빠질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1억 원인데 현재 전세금 1억짜리 아파트를 4채를 보유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갭 투자 개수 공식에 이걸 접목을 시키면 여유 자금 1억에서 총 전세금은 4억이 되겠죠? 여기에 20%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즉 1억에서 8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유 자금이. 그러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유 자금 1억에서 현재 전세금 1억짜리를 제가 5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5채니까 5억이 되겠죠. 총 전세금이. 그러면 여유 자금 1억에서 5억의 20%, 즉 1억이 되겠죠. 즉 여유 자금 1억에서 전세금 상승률 20%를 총 전세금의 20% 1억을 빼면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5채, 6채, 7채 있는 분들은 전세금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즉 위험에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경매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으로 본다면 갭 투자에 있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의 기준은 여유 자금이 되겠죠. 내가 현재 전세를 주고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를 안전한 갭 투자 개수를 한계효용의 법칙에 응용을 하게 되면 요런 녹색과 녹색이 만나는 요 A라는 점, 요 A라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라고 하니까 안전한 갭 투자의 점이 되는 거죠. 즉, 요 A라는 점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다가 총 전세금의 20%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론도 중요하고 또 경제학적 이론도 중요하고 또 실무도 중요하고 실전도 중요하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여유를 가지셔야죠. 또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거, 본인의 자금 능력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 또 갭 투자라는 거, 내가 돈이 있다고 무한대로 사 모았다가는 결론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 또한 차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요렇다 하더라도 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공부한 만큼,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